여러분, 오늘은 애매한 너와 나 흐름을 볼게요. 끝난 건지 이어지는 건지 상대 마음이 뭔지 헷갈렸던 분들 집중해주세요. 끌리는 번호 고르시고요. 두 개가 눈에 들어오면 둘 다 보셔도 좋아요. 마음 가는 쪽으로 선택해주세요. 1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제가 이 관계를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 한 가지 무료로 타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1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연락이 끊겼거나 상대가 애매하게 거리를 둔 적이 있는 분들, 또는 분명 끝난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들, 카톡창을 열어봤다가 아무 말도 못 보내고 다시 닫은 적이 있거나 멀티 프로필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프사를 확인하고 나서 괜히 마음이 훅 내려앉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리딩이 뼈 때리게 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요. 1번 분들 상황은 그냥 아직 좋아하네요. 이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한번 접으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닌 느낌입니다. 마치 구 남친, 구 여친 번호 지웠다가 다시 쳐보는 것처럼요. 서랍 안쪽에 넣어둔 편지처럼요. 매일 꺼내보는 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열어보게 되는 마음. 잊은 줄 알았는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관계. 딱 그런 쪽에 가까워요. 맨 앞에 정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카드예요. 정표라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나만 아는 곳에 숨겨두고 가끔 혼자 꺼내보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1번 분들, 이 관계에서 겉으로는 되게 쿨하고 괜찮은 척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도 뭐 그냥 그렇지 하고 넘겼을 수 있고, 연락이 안 와도 나도 갓생 사느라 바빠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달랐죠. 연락창을 열었다 닫고 새벽 감성에 이불킥 예약할 뻔한 보내려던 말을 썼다가 지우고 그 사람 이름 옆에 빨간 점 같은 작은 표시 하나만 떠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이 딱 떠오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말로는 다 정리했다고 떵떵거렸는데 손은 아직 인스타 염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있는 느낌. 마음은 끝났다고 하는데 밤이 되면 자꾸 그 사람 쪽으로 생각이 가는 상태요. 그 옆에 매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매듭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화도 티키타카 자연스러웠고 눈빛도 조금 오래 머물렀고 둘 사이에 은근히 통하는 몽글몽글한 공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엉키고 타이밍이 어긋나고 기다림이 길어졌어요. 한번 풀었어야 할 서운함을 그냥 넘겼고 그때 물었어야 할 마음을 고구마 먹은 것처럼 꾹 삼켰고 그러면서 실이 한 번 더 묶인 느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번 분들이 혼자 김칫국 마시며 착각만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상대도 뭔가 애매한 여우 같은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그 신호가 책임 있는 행동까지 이어졌냐는 거예요.
말은 다정했는데 움직임은 흐렸거나 분위기는 있었는데 서로 무슨 사이인지에 대한 말은 은근슬쩍 계속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고 더 답답했을 거예요. 차라리 아예 일십하고 차가웠으면 깔끔하게 마음을 접었을 텐데 가끔 너무 다정했으니까요. 그 옆으로 짝사랑의 그림자가 올라옵니다. 이건 마음이 조금 아픈데요. 짝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아무 마음도 없다는 뜻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1번 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의미 부여하며 더 많이 해석하고 더 많이 참은 쪽으로 보여요. 상대가 던진 돌멩이 같은 작은 말 하나를 마음속에서 며칠 내내 오래 굴려본 적 있으시죠? 이거 플러팅인가? 그냥 한 말인가? 나한테만 이렇게 말한 건가? 하면서요. 이 부분은 듣는 분들 마음이 진짜 복잡하실 수 있어요. 친구한테 털어놓고 말하기도 애매했을 겁니다.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지는 않고 썸인지 쌈인지 구별도 안 가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혼자 앞서가는 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소갈이하며 혼자만 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번 분들은 관계 자체보다도 내가 혼자만 깊어진 건 아닐까 하는 그 밑 빠진 독 같은 불안 때문에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밀회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이 밀허에는 대놓고 밝은 관계가 아니라 둘만 아는 공기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둘만 있으면 이상하게 텐션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 별말 아닌데도 괜히 의미가 생기는 말. 공개된 관계는 아닌데 마음에서는 이미 꽤 가까워진 관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팩폭 곁들여서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에 감정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감정이 있었다는 것과 책임 있게 다가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1번 분들을 특별하게 느낀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줬는지는 냉정하게 따로 봐야 합니다. 말은 말이고 행동은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호구는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표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매듭은 둘 사이에 풀리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짝사랑은 1번 분들이 더 많이 기다렸다는 상태를 보여주고 밀후에는 둘만 아는 애매한 공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이어져요.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자존심에 쉽게 말하지 못했고 기다렸는데 기다린다는 티를 내지 않았고 잊으려 했지만 상대의 작은 다정함이 다시 마음의 멱살을 붙잡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뒤쪽도 같이 볼게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방울이 울립니다. 지금 이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멈춰있던 걸 깨우는 카드예요. 그런데 요란하게 크게 흔드는 느낌은 아닙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딸랑하고 한 번 울리는 작은 소리. 그러니까 1번 분들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감정을 다 쏟아내거나 장문 카톡으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고 몰아붙이라는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고 분명한 신호를 내보라는 쪽입니다. 예를 들면 잘 지내는지 묻는 짧은 핑퐁 안부, 예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말, 문득 생각났어 정도의 가벼운 문장. 이런 게 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도저처럼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되 1번 분들이 패를 전부 먼저 쏟아내지는 않는 것. 이 밀당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옆에 연 날리기가 따라옵니다. 여는 바람이 있어야 올라가고 줄을 잡아야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손에 힘을 너무 주면 뚝 끊어지고 너무 풀어버리면 우주로 사라져요. 1번 분들 관계가 딱 이 아슬아슬한 느낌이에요. 꽉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세게 잡으면 상대가 질려서 부담스러워질까봐 겁나고 쿨하게 놓자니 아직 미련과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의 줄을 섬세하게 다루는 쪽으로 보여요. 답장이 늦다고 멘탈 바로 무너지는 건 피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답장이 왔다고 바로 혼자 웨딩드레스 고르며 결론까지 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발 여기서 혼자 주말 연속 끝까지 찍으면 안 돼요. 아직 상대의 실제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연락이 이어지는지, 대화를 이어가려는지, 만남의 가능성을 만드는지 그걸 매의 눈으로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탑도리가 이어집니다.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성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1번 분들 마음이 그동안 러닝머신 뛰듯 헛돈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기다렸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굳게 마음 접으려 했는데 상대의 인스타 스토리 보고 다시 돌아오고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느낌. 근데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그 시간이 전부 뻘짓이고 의미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갉아먹지 않게 기다림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깊다고 해서 미련하게 끝없이 기다리는 게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를 계속 피말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상황을 객관적이고 차분히 봐야 해요.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멘탈 안 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범위, 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호구 같은 태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확실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건 상대를 벌주자는 게 아니라 소중한 내 마음을 먼저 보호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연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긍정적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다만 확정처럼 김칫국 맛이라고 말하기엔 조심스럽습니다. 인연동자가 들고 있는 실이 싹둑 완전히 끊어진 모습은 아니에요. 느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완전히 닫혔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입 벌리고 가만히 두면 알아서 단단해지는 자동문 같은 것도 아닙니다. 1번 분들만 계속 방구석에서 마음속으로 셜록 빙의해서 해석하고 기다리면 실은 꼬인 이어폰 줄처럼 더 엉킬 수 있어요. 상대도 이 관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면 핑계대지 말고 작은 행동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인연은 한쪽이 혼자 애처롭게 붙드는 줄이 아니라 서로가 알아차리고 당겨주는 짱짱한 실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1번 분들 총정리를 해드리면요. 방울은 작지만 분명한 신호를 내보라는 뜻이고 연 날리기는 연락의 간격과 아슬아슬한 힘 조절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탑돌이는 내 멘탈을 위해 기다림의 기준을 세우라는 말이고 인연동자는 완전히 쫑나서 끊긴 관계라기보다 아직 느슨하게 이어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번 분들 관계는 무조건 끝났다고 무썰듯 보기보다는 상대가 말만 앞서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이어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차분히 확인해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말을 카톡창에 바로 보내지 말고 먼저 메모장이나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게 뭔지, 묵은 서운함을 쏟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시 대화의 물꼬를 열고 싶은 건지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신다면 너무 감성 돋는 늦은 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밤의 마음은 깊지만 자칫 흑역사가 되어 쉽게 넘칩니다. 낮에 맑은 시간에 부담 없이 짧고 따뜻하게 안부를 건네보세요. 이번 리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얄팍한 상대의 말보다 묵직한 행동입니다. 연락이 오는지보다 그 연락이 티키타카로 이어지는지, 어쩌다 다정한지보다 그 다정함이 꾸준히 반복되는지, 말로만 보고 싶다는 입버릇보다 실제로 나에게 시간을 내는지, 이걸 팩트 체크하듯 보셔야 합니다. 1번 분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1번 분들 이야기는 오래 접어둔 정표를 냅다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표가 아직 살아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 할 미련인지 차분히 팩트 체크하며 확인해보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듣다가 이거 완전 뼈 때리는데 내 얘기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번호랑 같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주저리 길게 안 적어도 괜찮아요. 이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번 보내주시면 이 풀이가 더 오래 살아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 한 가지 무료로 타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을 수 있는데요.
상대가 싫은 건 아닌데 뭔가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들, 다가오려다가 멈추고 연락은 꾸준히 이어지는데 썸인지 쌈인지 확실하게 깊어지지는 않는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 또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다칠 것 같아서 괜히 차갑게 굴거나 쿨병 걸린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딩이 꽤 뼈 때리게 내 상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요, 이번 분들 상황은 아예 마음이 없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상처받을까봐 더 조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건 약간 가로등 없는 밤길을 걷는 사람 같아요. 가고 싶은 방향은 분명히 있는데 혼자 걷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누가 손을 내밀어도 의심부터 하느라 바로 잡지 못하는 느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갔다가 다칠까봐 확실히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섣불리 확인했다가 지금의 관계마저 바스라질까봐 스스로를 꽉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 앞에 밤길 나그네가 서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방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혼자 걷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이번 분들 마음도 딱 그래 보여요. 상대가 좋았는데도 자존심 챙기느라 아닌 척 했을 수 있고, 하루 종일 폰만 보며 기다렸는데도 바빠서 신경 안 쓰는 척 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연애에 달관한 차분하고 담담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에 5만 가지 의미 부여를 하며 오래 들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감수성 터지는 밤 시간대에 갑자기 후폭풍처럼 생각이 올라오는 쪽이 강합니다. 낮에 현생 살며 바쁠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이 되고 방에 혼자 남으면 그 사람의 말투, 마지막 카톡 내용, 멀티 프로필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프사 변화 같은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카톡 창을 열었다가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아니야, 호구같이 내가 왜 먼저 해? 하고 뒤로 가기를 눌러 닫은 상황도 보입니다. 여기서 뜨끔한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방금 말한 모습이 실제로 내 얘기 같다면 이 번호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아요. 옆에 문살이 나옵니다. 창호처럼 얇고 고운 문살인데 안과 밖을 아주 분명히 나눕니다. 꽉 막힌 철벽은 아니에요. 안쪽 불빛도 은은하게 보이고 밖의 그림자도 어른거리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도 훌쩍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딱 현재 이번 분들 관계의 거리입니다. 서로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은근히 텐션이나 마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를 빼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는 투명한 문 하나가 떡하니 끼어 있어요. 이 문살은 방어 기제로 이번 분들이 만든 경계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먼저 안달나서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괜히 내 패를 다 들켰다가 상대가 부담스럽다며 물러날까봐 스스로 문을 살짝 닫아두고 철벽 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동시에 상대도 그 문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상대가 용기 내 다가오려고 해도 이번 분들이 너무 차갑고 빈틈없어 보였을 수 있고, 반대로 이번 분들이 못 빠지게 기다릴 때 상대는 나한테 아예 관심 끄고 마음을 접은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쪽만 다친 게 아니라 서로 눈치 게임하듯 반응만 보다가 문 앞에서 멈춰버린 뚝딱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 옆에 귀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귀부인은 겉보기에 참 단정합니다. 쉽게 속을 보이지 않고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절대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근데 이 단정함이 진짜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찌질해 보일까봐 감추기 위한 단정함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분들 상대 앞에서 일부러 속과 다르게 더 태연한 척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마음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는데 가짜 미소 지으며 웃어넘기고, 사실은 섭섭해서 서운함이 한가득이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굴고, 사실은 취조하듯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는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날까봐 꾹꾹 삼킨 고구마 같은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분들이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너무 방어적으로만 보이면 아무리 상대라도 뚫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겁나는 마음은 100번 이해돼요. 또 마음 다쳐서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두른 방어막 같은 태도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는 관계의 입구마저 꽉 막고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황을 메타인지 장착하고 차분히 보셔야 해요. 그 다음 자리에는 삼도천이 흐릅니다. 이건 동네 가을가처럼 당장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물길이 아닙니다. 지난한 기다림과 거리, 그리고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번 분들 관계가 지금 바로 사귄다 만다 결론으로 직진하며 달려가기 어려웠던 진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시간의 간격이 있거나 서로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현생에서 넘어야 할 팍팍한 상황이 있거나 둘 중 누군가가 연애할 여유나 준비가 아직 전혀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삼도천은 망부석처럼 그냥 가만히 죽치고 기다리기만 하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상대가 해야 할 몫인지 선을 확실히 구분하라는 카드에 가까워요.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입 꾹 닫고 아무 말 없이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하면 내 마음만 계속 너덜너덜해지고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조급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말키고 상대가 말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팩트체크하며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요. 밤길 나그네는 외롭게 혼자 마음을 짊어지고 걷는 모습이고 문살은 서로 다가가고 싶어도 아직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귀부인은 들끓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애써 쿨하고 단정한 척하는 모습이고 삼도천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결론을 내기보다 서로의 현실적인 준비 상태와 거리를 가늠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분들 관계는 마음이 아예 가뭄처럼 메말라 없는 쪽이 아니라 분명 마음은 있는데 서로 겁을 집어먹었거나 엇갈리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쓸데없이 더 조심스러워진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뒤쪽도 같이 볼게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맑은 물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물이 잔물결 하나 없이 아주 고요해요. 이 물그릇은 이번 분들께 누구보다 먼저 내 진짜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 알량한 힌트에만 매달리면 내 마음의 물그릇이 계속 흙탕물처럼 흐려집니다. 일이 언제 사라지는지 카톡 답장 속도, 미묘하게 바뀐 말투, 작은 표정 변화만 현미경처럼 보다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잃고 휘둘리게 돼요. 이번 분들께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독심술사처럼 상대의 속을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관계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과 서로 의지하는 편안한 연인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지 이 사람에게 거절당하기 싫고 선택받고 싶은 오기나 인정 욕구 때문에 미련하게 붙들려 있는 건지요.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누군가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은 따뜻하고 몽글몽글하지만 어떻게든 인정받고 이기고 싶은 마음은 나를 밑빠진 독처럼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스스로 뼈 때리게 알아차리는 게 이번 분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주막이 보입니다. 주막은 보찜 메고 길 가던 사람들이 잠시 들러 다리 뻗고 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죠. 이건 지금의 관계를 다큐멘터리처럼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만 보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당장 상대에게 멱살 잡듯 그래서 우리 대체 무슨 사이야 하고 급발진하며 묻기보다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숨 막히지 않고 부담 없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밥 한 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여유를 두고 봐야 해요. 혼자 조급해져서 급하게 결론 내리려 하면 오히려 쌓아온 마음의 탑이 와르르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막은 내 집처럼 평생 오래 머무는 정착지는 아닙니다. 이게 팩트 폭행의 핵심이에요.
상대가 계속 주막처럼 외롭고 심심할 때만 잠깐 간보듯 들렀다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번 분들과 내일을 그리며 더 오래 안정적으로 머물고 싶은 사람인지 두 눈 부릅뜨고 보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다정하게 플러팅하는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티키타카 잘 맞는 편한 대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벼운 조각들만으로 관계가 뿌리 내리고 깊어진다고 착각하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내 옆에 진득하게 머물며 책임지려는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녀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다행히 긴장된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번 분들 본래 가진 찐 매력이 다시 화사하게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 분들은 그동안 상대 앞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뚝딱거리며 굳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 얄팍한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톡 말투가 단답형으로 퉁명스럽게 짧아지고, 또 상처받기 싫어서 애써 표정이 굳고 차가워지고 희망 고문 같은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원래 나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모습을 꽁꽁 감춰버린 느낌입니다. 근데 선녀가 보여주는 건 치명적인 척 억지로 끌어당기는 매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아주 자연스러운 끌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발 명심해야 할 건 찌질한 매달림이 아니라 솔직한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조금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가우면 반가운 마음을 포커페이스로 너무 숨기지 않아도 되고, 궁금하면 스몰 토크 하듯 가볍게 물어봐도 됩니다. 다만 내 소중한 자존심과 일상을 다 갈아넣고 잃어버리면서까지 상대방 입맛에 호구처럼 다 맞춰주지는 마세요. 마지막에 해수관음이 자리합니다. 묵은 체증이 바닷물처럼 깊고 넓게 싹 씻겨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이건 복잡하게 꼬인 이번 분들 마음이 먼저 정화되고 씻겨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혼자 삭히고 삼킨 말들, 남에게 들키기 싫었던 골문 상처, 아무렇지 않고 쿨하고 괜찮은 척 꾹꾹 눌러둔 지독한 기다림이 꽤 있었어요. 해수관음은 미련하게 무조건 참고 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고 내 인생에 진짜 영양가 있고 필요한 인연만 남기라는 단호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 총정리를 싹 해드리면요. 맑은 물그릇은 상대 속마음을 퀴즈 풀듯 마치기 전에 내 찐 마음부터 맑게 직시하라는 뜻이고, 주막은 관계를 다큐처럼 너무 무겁게 몰아가지 말고 편하게 밥 한 끼 대화할 자리를 자연스레 만들라는 뜻입니다. 선녀는 억지로 자기적으로 밀어붙이는 매력이 아니라 나다운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라는 말이고, 해수관음은 속으로만 끙끙대며 참아온 감정을 씻어내고 정말 나에게 맞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만 남기라는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분들 상황은 애초에 마음이 없는 죽은 관계라기보다, 또 상처받기 싫어서 서로 조심하고 눈치 보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더 애매해진 쪽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실전 꿀팁으로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의 번지르르한 말보다 팩트인 행동을 조용히 메모장 같은 곳에 적어보세요. 연락을 먼저 한다면 핑퐁처럼 대화를 얼마나 이어가려 하는지, 밥 한 번 먹자고 던진 말을 실제로 시간 내서 움직이는지, 내 마음만 잔뜩 들쑤시고 불안하게 만든 뒤 나 몰라라 책임 없이 쏙 빠져나가는지요. 복잡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내 미련과 감정이 섞여서 포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텍스트로 적어보면 상대의 진짜 패턴이 팩트 폭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먼저 용기 내어 연락을 하신다면 새벽 감성에 젖어 깊은 감정을 장문 카톡으로 한 번에 다 쏟아내기보다 부담 없이 짧고 따뜻하게 시작하세요. 잘 지내? 지나가다 문득 생각났어. 딱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한 날에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남 때문에 내 마음이 더는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위한 정성을 들여보세요. 이건 상대를 주술로 움직이려는 의식이라기보다 흔들리는 내 멘탈을 맑고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소중한 시간에 가깝습니다.
2번 분들, 이 관계는 자물쇠로 완전히 꽉 닫힌 철문이라기보다 은은하게 빛이 비치는 창호 같습니다. 분명 안쪽에 따뜻한 불빛은 켜져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문이 자동문처럼 활짝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부담스럽게 무리해서 쾅쾅 밀어붙이지 마세요. 대신 상처받을까봐 지레 겁먹고 너무 멀리 철벽치며 도망가지도 마세요. 부드럽고 가볍게 톡톡 말을 걸고 상대가 용기를 내어 그 안으로 진짜 들어오는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번 분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번 분들 이야기는 행여 또 다칠까 상처가 두려워 굳게 닫아둔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억지로 활짝 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의 흙탕물을 맑히고 누구보다 내 마음을 1순위로 귀하게 보고 그 다음 상대가 말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팩트 위주로 차분히 확인하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듣다가 유독 헐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며 뼈맞고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번호랑 같이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길게 안 쓰고 짧게 번호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3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번 보내주시면 이 자리의 정성이 더 오래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 한 가지 무료로 타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을 수 있는데요. 친구인지 썸인지 연인 직전인지 대체 무슨 관계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너무 애매한 분들, 만나면 분위기는 몽글몽글 좋은데 헤어지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헷갈리는 분들, 선톡이나 연락이 오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나 혼자 또 김칫국 마시고 의미 부여했나? 하며 입을 킥하고 싶어지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딩이 꽤 뼈 때리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요. 3번 분들 상황은 딱 문턱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연인 같고 문 밖으로 나오면 그냥 아는 동네 친구 같은 관계. 발은 멈춰 있는데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 관계는 결코 가볍게 스친 인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둘 사이가 확실하게 탕탕 정리된 관계라고 말하기엔 아직 어딘가 덜 열린 찝찝한 상태입니다. 맨 앞에 선비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머리로는 차분하게 득실을 따지려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통제를 벗어나 움직인 느낌입니다. 3번 분들, 이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가? 그냥 연락하기 편한 건가? 쟤도 나를 조금은 특별하게 보는 건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계속 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방구석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이건 거의 마음으로는 벌써 로맨스 드라마 몇 편을 정주행하며 찍었는데 현실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느낌입니다. 웃기지만 마냥 안 웃겨요. 왜냐면 3번 분들은 진짜로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상대가 다정하게 말하면 혼자 의미를 듬뿍 붙이고 상대가 무심하게 휙 지나가면 또 아닌가 싶어 시무룩해지고 밤에 혼자 누우면 그 사람이 낮에 한 말이 다시 음성 지원되듯 떠올랐을 겁니다. 옆에 오색 실타래가 길게 풀려 있습니다. 색이 참 많아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상처받기 싫은 알량한 자존심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예쁘긴 한데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딱 현재 3번 분들 마음이에요.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굽히고 먼저 다가가긴 싫고 기대도 있는데 또 호구 잡혀 상처받긴 싫고 그냥 친구라고 쿨하게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크고 연인이라고 확신하기엔 상대의 팩트 행동이 부족합니다. 오색 실타래가 보여주는 건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찐친처럼 편한 순간이 있었고 연인처럼 텐션 오르며 설렌 순간도 있었고 남인 듯 아무 사이 아닌 척 지나간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더 미치게 헷갈렸어요. 그냥 평범한 친구라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신경 쓰이는지, 행여 마음이 있다면 왜 더 확실하게 직진해서 다가오지 않는지요. 그 옆에 널뛰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은 3번 분들 감정의 움직임과 너무 소름 돋게 닮았습니다. 내가 지쳐서 마음을 접으려 하면 귀신같이 알고 상대가 다시 다정해지고 이제 정말 기대해도 되나 싶어 마음을 열면 상대가 또 선긋듯 애매해지는 상태. 연락이 오면 입꼬리가 올라가며 좋고 안 오면 서운하고 만나면 다시 설레고 돌아서면 또 불안해지는 피 말리는 반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3번 분들이 유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관계 자체가 계속 사람 마음을 위아래로 롤러코스터 태우듯 흔드는 구조였어요. 상대가 정말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감정은 있지만 책임질 만큼 현실적으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3번 분들 멘탈과 마음은 계속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의 번지르르한 말보다 반복되는 팩트와 패턴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동이가 놓여 있습니다. 물동이는 멘탈의 중심이 흔들리면 물이 줄줄 셉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요. 지금은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기보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오늘 툭 던진 말 하나, 어제 일십하거나 늦게 온 답장 하나, 순간의 묘한 표정 하나만 보고 혼자 온갖 상상을 하며 마음을 정하면 멘탈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반복해서 꾸준히 나를 향해 오는지 아니면 지루하고 심심할 때 가끔만 내 마음을 건드리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3번 분들, 썸 탈 때의 도파민 터지는 설렘이 있다는 것과 나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혼자 오래 짝사랑하듯 생각난다는 것과 나를 찐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인연이라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팩트 폭행 곁들여 희망 고문 없이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계속 내 피를 말리고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 내 자존심 깎아 먹어가며 불안한 쪽으로만 끌려가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요. 선비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이 너무 많아진 복잡한 마음이고, 오색 실탈에는 설렘과 불안이 같이 엉킨 헝클어진 상태예요. 널뛰기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한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이고, 물동이는 톡 하나 같은 작은 신호에 흔들리지 말고 상대가 반복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팩트 체크하며 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번 분들 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분명하게 책임지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서 속 터지게 더 헷갈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뒤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명두가 맑게 빛납니다. 명두는 숨겨진 진짜 내 얼굴을 비춰보게 하는 자리예요. 겉으로 쿨한 척, 안 다친 척 꾸민 표정이 아니라 진짜 쌩얼 같은 내 속마음이 드러나는 빛입니다. 3번 분들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셜록 빙의해서 상대의 알량한 속마음을 계속 퀴즈 풀듯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렌즈 다 빼고 정직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깊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애매한 썸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혹은 투자한 내 감정이 아까워서 오기로 더 신경 쓰이는 건지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직진해서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람보다 밀당하듯 알듯 말듯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잡힐 듯 안 잡히는 관계가 밤마다 침대에서 상상할 거리를 계속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헛된 상상이 아니라 현실 확인이에요. 혼자 머릿속으로만 로맨스 소설 쓰며 관계를 키우지 말고 상대가 실제로 나한테 시간과 돈과 정성을 쓰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똑똑히 봐야 합니다. 옆에 꽝 사냥이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방향을 영리하게 보는 카드입니다.
무작정 들이대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숨을 고르고 결정적인 타이밍을 엿보는 거예요. 3번 분들께 필요한 행동도 딱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바로 카톡으로 급발진하며 반응하지 말고 상대의 반복되는 팩트 행동을 보세요. 플러팅 섞인 말로 장난스럽게 다가오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무슨 사이야? 같은 말은 교묘하게 피하는지 보고 싶다는 이빠른 말은 해도 정작 주말에 만날 시간을 내지는 않는지 아니면 뚝딱거리며 서툴러도 계속 3번 분들 쪽으로 시간 내어 움직이려 하는지요. 그리고 돌직구로 물어볼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주체 못하게 넘치는 새벽 감성 터지는 밤에 갑자기 그래서 우리 사이 대체 뭐야 하고 장문 카톡 던지기보다 대낮이나 서로 편안하게 티키타카 대화가 열리는 때를 보세요. 그때 요즘 우리 사이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 나는 이 관계를 조금 더 제대로 알아가고 싶어 정도로 담백하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질문은 칼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긴장됐던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집니다. 이벤트 같은 대단히 화려한 고백보다 서로의 일상을 편안하게 챙기는 모습이 보여요.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묻고 현생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고 별것 아닌 소소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관계입니다. 3번 분들이 이 사람과 진짜 이어진다면 갑자기 불타오르다 식어버리는 매운맛 관계보다 슴슴하게 일상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 듯 자리를 잡는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을 만들려면 3번 분들도 상대 마음을 너무 벼랑 끝으로 시험하듯 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달나게 확인하려고 일부러 읽씹하며 차갑게 굴거나 다른 이성 얘기로 질투를 유도하거나 농담 반 진담 반 찔러보며 장난처럼 떠보는 얄팍한 방식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기싸움 방식은 실타래를 끊어지게 하거나 더 엉키게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무장해제할 수 있는 솔직하고 편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해원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꽉 막혔던 마음의 실밥이 하나씩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동안 3번 분들 마음에는 말 못하고 꼭꼭 삼킨 작은 서운함들이 참 많았어요. 일이 안 사라지고 답장이 늦어 애타던 밤, 선 긋는 듯한 애매한 말투, 괜히 혼자 오늘부터 1일인가 기대했다가 혼자 북치고 장구친 것 같아 이불킥하며 민망해졌던 순간, 상대의 영혼 없는 다정함을 믿고 싶었지만 온전히 믿기 어려웠던 시간들요. 이 마음속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 풀어내야 합니다. 3번 분들, 이 관계는 싹수가 노랗게 가능성이 아예 0%인 쪽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질질 오래 끌면 3번 분들 멘탈과 마음이 통장 털리듯 더 지칠 수 있어요. 상대가 진짜로 책임지고 다가오려는 사람이라면 3번 분들이 차분하게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눈치채고 조금씩 다정하게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계속 어장 관리하듯 장난처럼만 다가오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마다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3번 분들도 내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마음의 실을 천천히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분들 최종 정리를 싹 해드리면요. 명두는 상대 속마음보다 내 찐 마음을 먼저 똑바로 보라는 뜻이고, 꿩사냥은 욱하는 감정대로 급발진해서 바로 움직이기보다 타이밍과 팩트로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가족은 이어진다면 자극적이지 않게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해원동자는 그동안 소갈이하며 켜켜이 쌓인 서운함을 속 시원히 풀어야 한다는 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번 분들 관계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 지독한 애매함을 그대로 두면 마음이 더 바짝 마르고 지칠 수 있어서 이제는 돌직구로 조금 더 분명한 대화와 결단이 필요한 쪽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실전 꿀팁으로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체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 메모장에 딱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주저리 길게 쓰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과 서로 든든한 편안한 연인이 되고 싶다.
나는 찔러보며 간 보는 애매한 연락보다 주말에 보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나는 더 이상 헛된 감정 소모하며 혼자만 끙끙대며 해석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내가 현생에서 진짜 바라고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먼저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말할 때는 술김에 장난처럼 찔러보듯 떠보지 말고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밤에 마음이 터질 듯 너무 복잡한 날에는 흰 종이에 당장 쏟아내고 싶던 서운했던 말을 다 적어 접어두고 당장 카톡 전송 버튼을 눌러 바로 보내지 마세요. 하루 푹 자고 지나 맨정신에 다시 읽어보면 감정은 날아가고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하고 싶은 알맹이 말이 남습니다. 3번 분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신 부분이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리딩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3번 분들 이야기는 이 관계를 무썰듯 당장 싹둑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고 내가 찐으로 당당하게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차리라는 단단한 신호로 읽힙니다. 듣다가 헐, 이거 완전 내 뼈 때리는 내 상황 같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번호랑 같이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길게 안 적어도 괜찮아요.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한번 보내주시면 이 자리에 정성이 더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 한 가지 무료로 타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4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이 번호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잘 맞을 수 있는데요. 오래된 인연을 이제는 진짜 정리해야 하나 고민 중인 분들, 상대가 애매하게 플러팅 하듯 다정했다가 쏙 빠지고 다시 다정했다가 또 흐려지는 패턴이 있었던 분들, 또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별 통보만 100번쯤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막상 놓으려 하면 또 징글징글하게 미련이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딩이 조금 더 뼈 때리게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서 느끼기엔요. 4번 분들 상황은 공기가 무겁습니다. 막 울고 난 뒤에 방처럼 조용하고 누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혼자 득실을 따지며 판단을 여러 번 해본 느낌이에요. 이 관계는 처음 썸 탈 때처럼 그냥 설레고 기다리는 단계만은 훌쩍 지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미련도 있었고 켜켜이 쌓인 서운함도 있었고 이제는 이 속 터지는 애매함을 더 붙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맨 앞에 명부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단단합니다. 얄팍한 정으로만 보지 않고 흐려진 것을 팩트로 가려내는 얼굴이에요. 4번 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판관이 오래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미련하게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너무 많은 의미를 붙인 건 아닌지, 상대가 나를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 외롭고 필요할 때만 간 보듯 다가오는 사람인지요. 이미 혼자서 밤마다 여러 번 결론 내리셨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진짜 끝내자 했다가도 근데 그때 그 표정이나 말은 진짜 진심 같았는데 하고 새벽 감성에 다시 마음이 돌아오고 다시 바보같이 기다렸다가 또 서운해지고요. 이 쳇바퀴 같은 반복이 꽤 오래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건 4번 분들 마음이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관계 안에서 4번 분들이 받은 신호가 너무나 교묘하고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옆에 장막이 무겁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장막은 안쪽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휘장처럼 느껴집니다. 둘 사이에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말이 있어요. 상대가 꿍꿍이처럼 숨긴 마음일 수도 있고 4번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묻지 못한 질문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모두 알고 있지만 긁어 부스럼 될까 차마 꺼내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핑퐁 대화는 계속 이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슬쩍 피해가고 밥 먹었냐고 안부는 묻는데 대체 우리가 썸인지 쌈인지 무슨 사이인지에 대한 말은 절대 꺼내지 않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렌즈 빼고 차분하게 보셔야 해요. 4번 분들 마음이 늘 불안하고 편치 않았던 데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예민해서 생긴 불안이라기보다 반복해서 쌓인 상대의 애매한 태도가 팩트로 있었던 것으로 읽혀요. 장막은 그 애매함을 더 이상 로맨스 필터 씌워서 예쁘게 포장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순간 다정한 말이 있었는지보다 그 이빠른 다정함이 진짜 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옆에 처녀 귀신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많이 아립니다. 이 자리는 한쪽 마음이 억울하게 오래 남아있는 자리예요. 다 쏟아내지 못한 말, 명쾌하게 받지 못한 대답, 끝내 확인하지 못한 마음이 서늘하게 찌꺼기처럼 남아있습니다. 4번분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호구처럼 마음을 쓰고 감정 낭비를 하는지 스스로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상대가 나를 확실히 책임지고 붙잡아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늪에 빠진 것처럼 마음이 훌쩍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라고만 부르기엔 조금 복잡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아주 짧게 다정했던 순간이 뇌리에 너무 오래 남고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무심했던 수많은 날보다 어쩌다 가끔 따뜻했던 날이 훨씬 더 크게 기억나는 상태예요. 사람 마음이 참 얄궂게도 그렇습니다. 나를 상처받고 아프게 한 시간보다 나를 구제불능처럼 다시 기대하게 만든 그 찰나의 순간이 발목을 더 오래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4번분들은 갈대처럼 계속 흔들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길 떠나는 사람이 보입니다. 작은 짐을 들고 길 위에 서 있어요. 발은 꾸역꾸역 앞으로 가려는데 자꾸만 고개는 뒤를 돌아봅니다. 이 짠한 모습이 지금 4번분들 마음과 많이 닮았습니다. 쿨하게 떠나고 싶은데 질척거리는 미련이 있고 그렇다고 계속 머물고 싶은데 멘탈이 너무 지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예전처럼 계속 붙잡기에는 이미 마음이 통장처럼 다 닳아버렸고 무 자르듯 완전히 놓기에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길 떠나는 사람은 뻔한 단순한 이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서 있던 자리를 능동적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패턴의 방식으로 기다리고 같은 방식으로 앓으며 서운해하고 사소한 것에 같은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찾는 상태에서 이젠 진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예요. 이건 상대를 괘씸하다고 벌 주자는 게 아니라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더 이상 이 애매한 자리에 방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싹 해드리면요. 명부판과는 더 이상 정만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상대의 팩트 태도를 가려보라는 뜻이고 장막은 두 사람 사이에 덮어둔 꺼내지 못한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처녀 귀신은 오래 골마 남은 미련과 시원하게 받지 못한 답을 보여주고 길 떠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계속 기다리기보다 이제 내 멘탈과 마음의 위치를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보면 4번분들 관계는 그저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만으로 버티기엔 이미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버린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뒤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신칼이 서늘하고 차갑게 빛납니다. 이 칼은 사람을 찌르고 다치게 하라는 무서운 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4번분들 소중한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는 그 지긋지긋한 애매함을 단호하게 잘라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나 스스로를 귀하게 지키는 마음은 무조건 밸런스를 맞춰 같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호구 잡힌 사람처럼 내 속을 다 썩여가며 계속 참고 져줘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대가 뱀처럼 애매하게 말하고 간보듯 애매하게 다가오고 책임질 순간에는 애매하게 쏙 빠져나가는 동안 4번분들이 혼자 방구석에서 머리 쥐어뜯으며 계속 해석해야 했다면 이제는 나를 갉아먹는 그 흐릿한 줄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내가 보살처럼 어디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고 대체 어디 선부터는 멘탈 털리며 나를 상하게 하는지 스스로 분명히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이건 정없이 차가운 게 아니라 멘탈을 위한 아주 건강한 겁니다. 옆에는 파경이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에 말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지만 여기서 파경은 단순히 관계가 끝장나는 헤어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인물 같던 오래된 방식이 와장창 깨지는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근근히 이어져 온 답답한 애매한 방식, 서로 불편한 핵심을 요리조리 피하고 감정과 마음만 슬쩍 건드리면서 현실적인 책임은 미루고 목까지 차오른 서운함은 억지로 덮어두고 가짜 미소로 웃어넘겼던 그 낡은 방식이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뼈 때리는 질문은 비록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라 붙들고 있는 이 감정이 진짜 건강한 사랑인지, 그저 떨어지기 아쉬운 익숙한 습관인지, 본전 생각나는 미련인지, 혹은 상대가 가끔 심심할 때 던져준 다정함이라는 떡밥에 대한 맹목적인 기다림인지요? 이 관계가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찐 인연이라면 피 터지는 진지한 대화 뒤에 오히려 더 비 온 뒤 땅 굳듯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애매함이라는 썩은 동아줄로만 이어진 관계라면 그 대화가 내가 오랫동안 품어온 로맨스 착각을 완전히 깨뜨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결론 나든 사범분들께는 이 답답한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꼭 필요한 현실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혼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숨 막히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낡은 거울이 깨지는 파경 뒤에 혼례가 온다는 건 참 깊은 의미가 큽니다. 골마 터진 낡은 방식이 완전히 깨진 뒤에 비로소 새롭고 단단한 약속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읽혀요. 만약 이 관계가 어떻게든 이어진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예전처럼 애매한 썸 같은 사이로는 이제 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앞으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돌직구로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하게 테이블에 앉아 관계의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혼례는 꼭 눈부시고 화려한 해피엔딩 결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애매하게 넘기는 사이가 아니라 현생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인지 분명히 인정하는 쪽이에요. 사범분들께 혼례 카드가 온다는 건 이제 이 관계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말장난이 아니라 책임 있는 확실한 말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이라도 필요하고 나를 안심시키는 반복되는 진중한 태도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대신 할머니께서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기운이 아주 묵직하고 든든해집니다. 대신 할머니는 얄팍한 순간의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리보다 내 인생 전체의 판을 크게 멀리서 보는 자리로 느껴집니다. 사범분들 관계는 그저 심심풀이로 스쳐가는 가벼운 썸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되든 간에 사범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주는 기준 자체를 한 단계 성숙하게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랑을 원하는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무례한 태도를 더는 쿨한 척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내 아까운 마음이 어디까지 희생하면 결국 나를 병들고 상하게 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는 상태입니다. 대신 할머니께서 사범분들 뒤에 든든하게 서서 이제는 제발 네 귀한 마음의 격을 남 때문에 낮추지 말라고 호통치듯 말하는 듯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게 말하면요. 사범분들은 이 빌어먹을 애매함에서 빠져나와 이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대하는지 현미경 보듯 더 분명하고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범분들 총정리를 해드리면요. 신칼은 멘탈을 다치게 하는 질척이는 애매함을 과감히 잘라내라는 뜻이고, 파경은 고구마 먹은 듯한 오래된 방식이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혼례는 인연이 이어지려면 입바른 소리가 아닌 책임 있는 말과 약속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대신 할머니는 이번 관계의 진통을 통해 사범분들 스스로의 사랑 기준이 업그레이드되며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보면 사범분들 관계는 쫑나는 끝과 새로운 시작이 한 선상에 같이 놓여 있지만 속 터지게 예전처럼 애매하게만 질질 끌고 가기는 이제 불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실전 꿀팁으로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 사람에게 정말 멱살 잡고 묻고 싶은 돌직구 질문을 딱 하나만 메모장에 정해보세요. 나는 현생에서 너에게 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 속마음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책임없이 애매하게만 지낼 건지, 그중 내 멘탈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딱 하나만 마음속에 단단하게 쓰세요. 그리고 막상 대화를 하게 된다면 새벽 감성 터져서 억울함에 울컥하며 급발진해서 몰아붙이기보다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한 문장으로 똑 부러지게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이런 애매한 상태가 길어지면 감정 소모가 커서 힘들어. 나는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 조금 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 딱 이렇게요. 이런 단호한 말은 상대를 찌르는 무기가 공격이 절대 아닙니다. 너덜너덜해졌던 내 소중한 마음을 다시 1순위로 귀하게 대하는 방패 같은 말입니다. 4번분들, 이 관계는 마침표를 찍는 끝과 새로운 막을 여는 시작이 한 문턱에 팽팽하게 같이 서 있습니다. 답답하던 낡은 방식이 와장창 깨진 뒤에 상상 못한 새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질척이던 오래된 미련이 말끔히 풀린 뒤 내 급에 더 잘 맞는 인연의 자리가 새롭게 뻥 뚫려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받는 걸 지레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무언가 깨진다는 말이 내 일상을 다 잃는다는 절망적인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때가 낀 흐린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야 그 너머에 진짜 맑은 하늘이 비로소 보입니다. 만약 상대가 단 1%라도 진심으로 4번분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귀하게 생각한다면 4번분들이 용기 내어 명확한 기준을 말했을 때 비겁하게 그 기준을 계속 미꾸라지처럼 피하진 않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직구에 조금 뚝딱대며 놀라더라도 다시 똑바로 마주하려는 긍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겁하게 핑계대며 장막 뒤로 숨고 겉발린 말만 다정하게 포장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은 쏙 빠져나간다면 그때는 4번분들도 미련 갖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조용히 내 갈 길로 발을 옮기셔야 합니다. 사랑은 당연히 참고 견디는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나를 향한 기본 베이스인 존중이 없으면 멘탈만 털리고 절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4번분들, 오늘 조금은 뼈 때리는 이야기가 그래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하게 남겨주세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미련이나 마음이 너무 오래 묶여서 혼자 방구석에서 끙끙 앓으며 풀기 어려운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천천히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 닿으시는 분만 부담 없이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오늘 4번분들 이야기는 이 관계의 애매함을 무조건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게 끊어내라는 정없는 말이 아니라 남 주긴 아까운 내 마음을 이제는 1순위로 더 귀하게 세우고 내 인생에 진짜 영양가 있게 남을 인연만 맑게 남기라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들으시다가 유독 헐, 이거 완전 내 얘기 아냐? 하고 뼈 맞듯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번호랑 같이 편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길게 안 쓰고 짧게 번호만 남겨주셔도 괜찮고 마음에 탁 걸린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대나무숲처럼 같이 적어주셔도 좋아요.